저는 새내기 때 주로 술자리를 나가면 정말 술을 위한 술자리를 많이 가졌었어요. 네. 친구들이랑 막 그 전통적인 한국 술집 가면 얘들아 오늘은 꼭 우리 피라미드를 하나 쌓자 해가지고 뭐 여기 10병, 9병, 8병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체력도 안 되고 그렇죠. 뭐 그게 이제 벌써 아직 21살인데 벌써 뭔가 그냥 이제 좋아하는 술자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으쌰으쌰 마시자 이런 거 좋아했으면 지금은 아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뭔가 좀 더 감정 교류를 위한 술자리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수미를 봤는데 1학년 때 첫 학기 때 정말 매일 술을 마셨어요. 아, 정말요? 일주일에 거의 한 5일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매일 술 취해 있는 상태로 거의 맨날 진짜 맨날 그러면서 오는 게 상태가 되게 언니 이러면서 특히나 이제 수요일인가 저희가 실험 수업 같이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언니 나 오늘은 그냥 언니한테 맡길게 이러면서 진짜 매일 그 상태로 와가지고 진짜 그때 정말 저도 진짜 너무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 20살 됐는데 아직 장기가 다 자라지 못한 나이잖아요. 근데 벌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은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지금은 다행히 많이 안 마시더라고요. 동아리 회장했었거든요. 그 동아리가 좀 큰 규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맨날 회식하고 막 술 마시자 해가지고 막 거의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자주 마셨을 네. 것 같아요. 같은 동아리인데 저는 한 번밖에 참가 안 했거든요. 와. 거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두 분 뭐 말씀하신 거 그럴 거 보여요. 일주일에 한 7번은 그러니까 진짜 매일 마신 거잖아요. 진짜 심했을 그러면 때, 진짜 심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근데 술을 막 부어나 마신 건 아닌데 약간 저는 술 그 자리 특유의 분위기잖아요. 약간 네. 저는 대화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냥 시끌시끌한 거요? 네, 뭐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술 게임보다는 약간 이제 이야기 좀 많이 나누고 약간 그냥 계속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고 또 제가 술을 많이 못 마시는데 그래도 계속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놀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도 약간 체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저희 젊은 프로 아닌가요? 다들 영한 사람들인데 다들 근데 청년 수다방 아니죠? 저희 청년 수다방이잖아요. 근데 한 학기만 그때 그 초인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좀 저도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은 조곤조곤하게 그냥 선술집이나 아니면 포차 이런 데서 그냥 선술집. 네, 저는 근데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술도 자주 안 먹어. 1년에 한 4-5번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좀 칵테일이나 이제 무알콜로 바 같은 데 가서 칵테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해봤자 저는 화이트 와인? 네.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소주를 안 마시거든요. 네, 저도 안 먹어요. 왜 마시지 하는 느낌인데 맞아. 난 소주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많이는 못 마셔요. 그냥 한 500cc 정도? 예, 혼자서 집에서 이제 모니터 켜놓고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500cc면 혼자서 500이면은 500이면 엄청 적죠. 그큰 거 하나. 저는 맥주를 달고 막 배부르고 가스 타고 부글부글거리고 수민이는 소주파예요. 소주파. 소주는 그냥 알코올에 물을 섞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건 근데 맞긴 막 하죠. 맥주는 이게 발효랑 이게 과정이 다 과학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맥주 홍보대사. 학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술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아 먹는 거. 소맥이나 뭐 소맥뿐만 아니라 뭐 맥주랑 양주 섞어 먹는 경우도 봤고요. 그러니까 요즘 막 그 링겔주랄까? 그 뭔지 알죠? 알죠. 이렇게 병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이런 섞어 먹는 제조법이 되게 약간 유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맥주 잔에다가 소주 부어서 아이스크림 넣어서 맞아요. 녹여 마시면은 또 달달한
술 마시라고 네. 그런 것도 되게 막 많이 나와요. 네. 정말 여러 가지를. 근데 진짜 저는 한국 와서 느낀 건데 한국에서는 술을 그냥 이제 한 가지 안주하지 않고 얘 계속 막 이제 발전돼 가는 네. 느낌이. 소주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 맞아요. 과일 맛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생겼죠. 한 4년인가.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고 네.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과일 맛 네. 생기고 맛도 처음에 몇 가지 없다가 점점 많아지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스크림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거를 계속 개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그 중국 살다 한국 처음 와서 제일 놀랬던 게 술 게임 배울 때였거든요. 아 맞아. 한국 정말 친구들 어려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 술 게임 하자 했는데 저는 중국 살 때 했던 게임이 뭐 있어봤자 뭐 눈치 게임 뭐 이런 거 007빵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되게 다양한 거예요. 뭐 지하철 게임, 훈민정음, 맞아. 바니바니? 네 그런 것도 있고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딸기 수박 배우는데도 뭐 그거. 딸기당 수박 참외 아 메론 맞아. 딸기 수박. 맞아요. 그래서 막 처음엔 되게 재밌어서 그런 거 다 배우고 외우다가 이제 3학년 되니까 이제 18학번 새내기들 사이에서 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게임 바뀐 거예요. 그래서 헐. 그때 딱 되게- 느껴요. 아, 나 새내기 아니구나. 정말 하고. 빨리 발전해요. 진짜요. 굉장히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술 먹는다 그러면 한국처럼 이렇게 같이 개강 파티 아니면 무슨 뭐 사발식 뭐 대면식 이런 게 없어서 술 먹는 자리면 거의 대부분 내 친구들이랑 가는 자리라서 딱히 이제 술 게임으로 친해져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대학 생활 때 술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중국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술을 별로 안 마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진출하면 한국은 외로 직장에서의 그 회식 문화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막 부장님들 있고 상사랑 같이 마시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반면에 회사에서 뭐 회식하자가 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외로 한국처럼 뭐 2차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외로 2차를 원하고 뭐 노래방도 가자 그러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사회 진출해서 술 문화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중국 여행 가서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맥주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맥주를 시켰는데 상온에 있는 맥주를 주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악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맥주는 무조건 시원하게 먹어야 되고 그게 있는데 그냥 미지근한 맥주를 주니까 이거 나한테 마시는다는 건가?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거 따로 그 하나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네. 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대륙의 클래스라고 이게 손님들이 한 분 마시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냉장고에 상시로 준비할 만큼 양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제 친구들이랑 가면 미리 말을 해둬요. 네. 아, 저희 한 짝을 미리 이제 넣어달라 이렇게. 그러면은 먹고 있다가 나중에 꺼내 와서 마시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뭔가 그냥 게임 많이 하고 많이 마시고 재밌게 놀고 이런 거였으면 지금은 조금 더 어떻게 사니 이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술을 마시고 어떻게 사니? 뭔가 이제 병수도 많이 줄고 네. 그냥 딱 적당히 마시고 10시쯤 됐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하면 헤어지고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체감을 못해서 그냥 저는 원래부터 이제 좀 조용한 거를 선호했어가지고 그런데 수미야 얘기한 것처럼 주위 동기들 보면 술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랑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예전 1학년 때는 뭐 일주일에 보면은 뭐 3-4번씩 거의 다 술자리 가고 다양한 사람들과 가졌었던 거거든요. 뭐 동기 중에서도 안 친한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다양하게 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이 관계가 안정된 사람들이랑만 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중국에는 이제 한국처럼 그냥 술집이 아니고 약간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식당에서 막 어른들이 담배도 피시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룸으로 많이 돼 있어요, 식당이. 그래서 룸으로 이제 회식하거나 그럴 때
담배 피고 하듯이 그냥 오픈된 장소에서는 담배 안 피고 그런 거는 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선술집도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 이렇게 이자카야 그리고 또 캠핑 이런 식으로 또 난지도 이런 데 가면 캠핑장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또 술도 마시고 그런 자리도 있고 테마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연남동 쪽 가면 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바나 이제 펍도 많고 제가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곳이 을지로에 만산포차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한창 그 포차 많은데 네. 맞죠? 거기 그냥 그 노가리랑 이렇게 맥주 마시는 곳인데 거의 골목이 다 테이블로 도배돼 있어요. 아주 그런 이제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테마가 많이 생겨가지고 술을 약간 원래 싫어하던 사람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냥 분위기에 네, 취해가지고 분위기 이렇게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그냥 한번 가고 싶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장소가 계속 생겨가지고 약간 술 문화도 약간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지 않나. 또 옛날만큼 또 이렇게 막 너 마셔야 돼 뭐 이런 것도 네,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전 애주가로서 약간 되게 뿌듯하거든요. 근데 저는 외국인 입장으로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일본 이제 건물이 일본스럽고 네, 네, 네. 내부 네, 엄청 많아요. 그런 이자카야 말고도 막 다 이제 그냥 차야 막. 맞아요. 개인이 여는 데도 많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또 약간 일본이 살짝 개인 문화가 좀 발달돼 있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그쵸, 그런 게 그쵸. 잘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약간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계속 많아져가지고 그런 식당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혼자 그냥 거기 마시면서 혼자 생각하고. 근데 그런 장소가 되게 많더나 봐요. 시각도 변한 게 옛날은 아니지만 혼자 술 마시면 되게 알코올 중독자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었어요 어른들이. 근데 요새는 혼밥 문화도 있고 혼술 뭐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혼술집이 생기고 거기서 혼자 마시고 나와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처럼 되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제 술 못 마시는 분들에게 이제 꿀팁이 있는데 네. 갑자기? 예. 예, 워낙 술 잘 마시는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처음에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이게 중국에는 술을 권하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문화가. 네. 그래서 저는 첫 장에 이제 본 모습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회식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맥주 한 병이거든요. 주량이. 네. 그래서 한 병 마시고 취한 척 했어요. 막 화장실 가가 토하는 척하고 막 눈이 풀려가지고 웃는 척하고 연기 잘하신다. 네, 그냥 연기예요. 얼굴이 받쳐주니까 빨갛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회식 때 그렇게 하니까 다음 회식 때부터 터치를 안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 괜찮은- 꿀팁?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혹시 뭐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다른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이 이 중에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키웠었는데 진돗개였어요. 토종 진돗개여서 그때 마당에 있는 집에서 키웠는데 갑자기 막 짖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줬더니 쥐를 잡아서 아이고. 저희 앞에 이렇게 똥칸에 놔두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고 싶었구나. 자랑스럽게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걸 내다 버렸는데 그래서 역시 진돗개는 총명하구나라고 기억에 되게 많이 남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애완동물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보면은 정말 가족처럼이 아니라 아예 가족으로 지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애완동물이라는 말보다 뭐 반려동물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좀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네, 중국은 이제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단어가 종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종우의 종자가 총애하다의 총자고요. 우는 이제 동물의 물자예요. 그래서 정말 총애하는 동물. 이 이름부터 약간 꿀 떨어지고 사랑이 넘치지 네. 않습니까? 네. 인구 대국 중국이 반려동물 대국으로 급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우리나라도 예전으로 거슬러서 내려가 보면은 지금처럼 막 집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마당에 풀어놓고 정말 뭐 보초견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지금의 좀 추세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인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경제력을 갖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싱글족 그리고 노인 가구에서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게 반려동물 시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동물만을 뜻하는 건 아닐 테고 중국에서 이제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정말 많아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 옷, 그리고 건강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또 동물병원, 유치원, 학교 등 많네요. 정말 진짜 많은데요. 사실은 좀 부유한 계층들이 먼저 이렇게 반려견들을 키우고 시작하면서 산업이 좀 고급화되고 한국보다 좀 더 빨리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반려동물 사랑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요, 중국의 반려동물 숫자는 약 1억 마리로 이 월소득 월 6천 위안,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98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매월 수입이 이제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직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둥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장성, 장쑤성, 베이징, 상하이 순으로 꼽혔는데 이게 좀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방금 언급 주신 광동성, 그리고 저장, 장수, 베이징, 상하이 모두 일자리가 정말 많고 평균 소득이 되게 높은 곳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네. 만약 단순히 생활 수준만 딱 고려한다면 아마 상하이가 1등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인구 밀도가 높고 또 상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의 제약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순위에서는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일찌감치 중국의 반려동물 의료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채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중국의 벤처 투자 업체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중국의 반려동물 의료 업체들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업계 이목을 끌었는데요. 자, 골드만삭스도 주목한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 지금부터 키워드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고양이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 하나, 고양이 너만 있으면 돼입니다. 자, 뭐 얼핏 들으면 사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조금 소름 돋는 말 같기도 한데요. 중국 젊은이들이 지금 고양이한테 푹 빠졌습니다. 네, 저도 고양이를 키워본 집사로서 고양이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좀 관심이 가는데 고양이 경제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말로 고양이를 네코라고 하는데 이제 네코와 경제가 합해져서 네코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이 신드롬이 일으키는 경제적 효과를 말하는 건데요. 네코노믹스로 창출되는 그 경제 효과가 정말 거대하다고 합니다. 영국 리서치 회사인 유로모니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22년 중국의 고양이 사료 시장의 규모가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경제 효과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걸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네. 이 중국에서는 위챗과 웨이보를 통해서 이 고양이 신드롬을 활용해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고 인터넷은 고양이를 키우는 거대한 양육장이다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2017년 한 해 동안 SNS상에 업로드된 고양이 관련 글이 33만 편을 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지난번에 더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또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온라인 플랫폼. 여기서 쉐마오쩌라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막 노래 동작이 있는데 되게 애교 부리는 그런 영상 있지. 쉐마오쩌 мямямямя며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고요. 이렇게 고양이 영상에 이 노래를 올려서 하는 것도 있고 고양이 관련 노래 자체만으로도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어서 중국인들의 고양이 사랑은 어마무시합니다. 네. 이 중국 대도시에서 독신으로 사는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요. 고양이에 중독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콩차오 칭니엔이라는 단어예요. 콩차오 칭니엔은 콩차오가 둥지가 텅 비어 있다. 칭니엔 청년인데
빈둥지 청년이라는 말이 좀 핫한데요. 대도시에서 외롭게, 정말 빈 둥지 같은 데서 외롭게 살고 있는 청년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런 고양이로부터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뭔가 되게 슬프죠. 이게 네. 좀 들으면 씁쓸해지지만 네. 그래도 고양이로부터 위로받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게 약간은 좀 이해가 안 가서 클라우드 캣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가상의 고양이를 키운다? 이게 어떤 건지 게임 속에서 키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고양이를 키우지는 않지만 SNS에 올라오는 반려묘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찾아보면서 가상으로 반려동물을 소유한다는 것인데요. 네.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뭐 랜선 조카 뭐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정말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은 게요. 타인의 SNS 계정을 보면서 가상으로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또 인터넷에서 발견한 타인의 고양이를 마치 나의 자신의 반려묘로 망상을 하는 데서 이 유행어가 출발이 됐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캣의 인기로 고양이 시뮬레이션 앱 그리고 비디오 게임도 등장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앱들 중 하나는 가상 고양이 판매로 79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와.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양이 사랑입니다. 네. 자, 이상 고양이에 빠진 중국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고양이도 강아지도 아닌 스라소니까지 등장을 합니다. 네, 키워드 두 번째로 알아볼게요. 키워드 둘. 너 고양이 키우니? 난 살쾡이 키운다.입니다. 듣기만 해도 온몸에 좀 소름이 샥 끼치는 부분인데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살쾡이나 방금 말씀하신 스라소니 또 뱀, 뭐 등등의 혐오, 희귀 동물들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가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살쾡이나 스라소니를 영상에서 보면 그 날아다니는 새를 점프 뛰어서 잡아먹을 정도로 야생성이 굉장히 엄청난 동물인데 이걸 집에서 키운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중국의 애완동물 거래가 인터넷과 SNS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 문제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일부 동물의 경우에는요, 가격이 한화로 수천만 원 호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이 중국의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자 중국 정부가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알리바바 전자상거래몰인 타오바오몰에서 살쾡이를 검색하면 판매 관련 내용만 거의 60페이지가 검색될 정도라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의 보호동물에 대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애완동물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시설물에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서 타야 하고요. 네. 바깥을 다닐 때는 목줄 착용을 꼭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런 규제가 있을까요? 네, 지역별로 아주 다양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가구당 애완견을 딱 한 마리로 제한을 했다고 하고요. 또 40종의 양육 금지견 목록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하얼빈에서는 키 50cm, 길이 70cm를 넘는 애완견을 키울 수 없다라는 방침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제한이 꽤 디테일한데요. 네. 많은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밖에서 산책시킬 경우에 최고 2,000위안, 약 35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심지어는 1:1로 수의사와 바로 연결을 해서 지금 증상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중국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려동물 대국으로 성장 중인 중국답게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주인이 여행 가면 우린 호텔 가요 입니다. 정말 배부르고 등 따스는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이 대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반려동물이겠죠. 중국에는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또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애완동물 용품 전시회 현장의 인기만 살펴봐도요. 중국 반려동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동물 사료와 간식 제품들, 장난감, 의료, 각종 잡화뿐만이 아니라요. 드레스, 캐리어까지 거의 육아 박람회에 버금가는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요즘 애완동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네. 정말 독특한 광경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케이지도 뭐 남들과는 정말 다른 독특한 케이지도 있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맞아요. 분들도 있는데 중국에서도 좀 이런 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온전히 반려동물한테로 다 간 기분인데요. 뭐 의상도 그렇고 아주 작은 액세서리더라도 가끔 보면은 명품을 차고 있는 반려동물들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요. 제가 광저우에 살 때 저녁에 산책을 하면 유모차, 목줄, 의상 거의 강아지 패션쇼를 하는 것처럼 온 동네가 화려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전 그것도 봤어요. 그 애기들 타는 카 왜 아빠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벤츠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네. 대단하네요. 네. 스웩이 아주. 네. 그중에서도 베이징에 위치한 애완동물 호텔은 초호화 서비스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가 아주 대단합니다. 주인이 애완동물을 맡기고 찾을 때마다 건강검진은 물론이고요. 물론 당연히 주인이 아니고 애완동물이요. 네. 네. 이 전문 사육사가 24시간 교대로 돌본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수영장, 마사지, 미용실, TV룸 등도 있고요. 또 이게 주인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애완동물의 심리 상태가 약간 뭐 좀 불안하다 할 때 들려주는 그런 감성 서비스까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애완동물이 그냥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애완동물 공동묘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와. 가장 비싼 무덤은 1만 위안, 즉 약 165만 원 정도가 되는 되게 비싼 장례 비용이 또 발생한다고 하네요. 네. 자꾸 강아지를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네. 부럽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네,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호화 시설들이겠죠. 네, 지금은 뭐 이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안 하는 맞아요. 거는 아니니까요. 네네. 앞으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인간은 날로 외로워지고 네. 또 외롭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고 네. 또 반려동물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시장의 성장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펫코노미라는 신조어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되게 낯선 단어지만 펫코노미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날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